안녕하세요. 프렘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놈은 자신들은 완벽하게 대응했는데 각 나라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것처럼 논리적으로 책임 회피와 전가를 설명했는데 아드하놈은 왜 갑자기 이럴까요? 놀랍게도 뒤에는 중국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아드하놈의 말 같지도 않은 인터뷰에 화가 날 수도 있음을 미리 주의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아드하놈이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C19에 대해 처음부터 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심히 유감이다. 라고 했는데요. 왜 몇몇 나라는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를 키웠느냐 라는 질책을 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도 않았고 잘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아드하놈은 1월 30일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경종을 울렸다. 세계는 그때 세계보건기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정말 제정신이 아닌 아드하놈이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하놈은 계속해서 세계보건기구는 최고의 과학 및 증거에 따라 처음부터 적절하게 충고를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 국이 충고를 듣도록 강제할 권한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 아주 완벽했지. 우리의 충고를 우습게 보고 경고를 안 들은 국가들이 너무 어리석다 라는 식이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어떤 충고를 했는지 직접 확인해봐라. 분명한 사실이다. 충고를 거부하거나 수락할지는 각 나라 나름이다. 결국 각국의 책임이 있다. 라고 뼈를 때렸습니다. 아드하놈이 이렇게 막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아드하놈은 먼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표겠죠. 그리고 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는 아드하놈의 잔머리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먼저 세계보건기구가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은 냉정하게 분석하면서 선제적으로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처음으로 중국에서 의심스러운 집단이 발견되었고 1월 1일 세계보건기구는 바로 위기대응 그룹을 만들었다. 1월 5일 C19에 대한 발생 뉴스를 최초로 공개했다. 1월 20일 중국 방문조사, 1월 30일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선언, 3월 11일 대유행을 선언.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면 세계보건기구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이 말을 각 국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집어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4월 14일에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세계보건기구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행정부에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미국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드하놈 자신이 친중국인이 하는 누명을 씌우지 말고 모든 국가는 진작 말을 듣지 않은 책임을 스스로 통감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을 위시해 유럽 일부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 책임론, 중국 책임론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논리적으로 그냥 있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한마디로 입니다. 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렇다면 아드하놈이 왜 갑자기 이렇게 총대를 맸을까요? 지금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붐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 미주리주에서 물꼬를 터뜨린 후에 지금 여러 나라에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 주정부가 최초로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중국의 초기 대응 부실과 거짓말로 미주리주에 큰 손해를 입혔다. 중국은 C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기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위험성과 전파력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다. 중국 당국의 적극적인 속임수, 은폐, 불법행위, 무대책이 세계적인 유행을 불러왔고 결국 미국 미주리주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미주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를 할 것인가와 승소를 한다면 손해배상금을 중국이 지불하도록 할 것인가인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제법학계의 의견입니다. 각 국가가 주권적으로 독자적 정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다른 나라가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내법으로 외국 주권 면제법을 제정해 주권 면제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C19 사태가 중국에 명백한 과실이 있고 미국에서의 확실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이 재판은 미주리주의 승소로 이어질 것이고 미주리주는 미국 내 중국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 청구가 미국의 미주리주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다른 주뿐 아니라 유럽의 국가들까지 줄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중국하고 한판 붙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세계보건기구의 아드하놈이 중국 편을 들면서 미리 선수를 친 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책임도 아니고 중국의 책임도 아니고 모든 나라가 자기 국가 책임이라는 거죠. 중국 외교부도 지금 엄중한 때에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이런 식으로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라고 일축하면서 아드하놈과 짝짝꿍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이 사태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가정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죠. 아드하놈은 물론이고 중국은 책임져야 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깨끗이 책임졌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존재감이 이렇게 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한국이냐 아니냐에 따라 나라에서 각종 문제가 터지면서 국가의 긴급사태 혹은 논란으로 발전되고 있는 최근 상황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루의 한국 진단키트 거절 후 폭풍. 페루에서는 최근 한국의 진단키트를 구매하려다가 거절했고 중국산을 구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의 진단키트 업체 중에 가장 먼저 FDA의 승인을 받은 업체인 오상은 페루에 견적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보고 페루 보건복지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값이 저렴한 중국 키트를 들여오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국산 키트는 분량이 많았고 다시 급하게 한국의 진단키트를 요청했지만 전 세계적인 수요와 더불어 이미 가격은 처음 견적서였던 단위당 35달러에서 6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페루 당국은 큰 손해를 보았고 구할 수 있던 진단키트도 50만 개에서 35만 개로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페루의 매체로부터 보도가 나가자 국민들 및 각종 여론은 매우 화가 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중국 것을 샀다가 한국으로 급하게 리턴하는 과정에서 최소 2배 이상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 속출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산이었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중국산 키트는 환불이 안되고 버려야 할 수 있어 실제 손해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루 언론들은 애초에 한국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저렴하게 진단키트를 구매하라고 했는데 보건당국은 무슨 일을 저질렀냐며 비판 중입니다.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점은 페루의 대통령이 지난 4월 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진단키트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한국이 내린 결정을 따라가고 싶다고 한 점입니다. 그런 흐름 가운데 한국의 업체가 견적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키트를 수입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페루 네티즌들은 한국이다, 중국이 아니다, 한국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는가 하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두 번째, 중국과 자매결연 파기한 도시들과 한국 상황. 사태 초기에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수입한 많은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과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스웨덴의 예테보리는 중국의 상하이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이며 이 관계는 34년 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이번 사태에서 중국의 불량 진단키트나 중국 당국의 은폐 등으로 인해서 여론이 좋지 않아 자매결연을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이번 일로 세계적으로 100여 개의 중국과의 자매결연 도시 관계가 파기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은 자매도시와 더욱 견고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자매도시인 영국 글로스터 당국에 전신방호복 1000세트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주는 6.25 당시 영국군이 와서 활약하던 격전지로 글로스터 대대가 있던 도시입니다. 이에 파주시는 과거의 은혜를 갚는 의미로 전격 영국의 방호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글로스터시에서도 파주길, 파주웨이가 있는데 이는 영국 군인박물관 앞에 있는 길로 양국의 유대관계가 이번 사태로 더 깊어짐을 보여줍니다. 한편 영국도 200만 개의 중국 진단키트를 수입했다가 불량으로 판단되어 환불을 요청하는 중이나 제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 일본 기자회견까지 등장한 한국 진단키트. 드디어 일본 언론이 스가 관방장관의 정례 기자회견에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을 계획이 없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대변인인 스가 관방은 이에 관해서 한국 진단키트 지원 관련 구체적 대화가 없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진단키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장차 받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둔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의 답변을 봐왔을 때 논란이 일만한 이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지만 한국산 진단키트는 일본 전문가만이 아니라 이제는 언론들조차 나서서 받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이에 관해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어야 한국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미국에서 번져나가는 코리아 다툼. 한국 사위로 알려진 메릴랜드 호건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설전이 점점 더 치열해져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호건 주지사가 단독으로 한국산 진단키트를 구매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각종 매체에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브리핑에 나와서 살균제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떤가라는 큰 실수를 하자 이제 호건 주지사가 나와서 사람은 생각을 해야 한다. 불쑥 튀어나오는 말을 제어할 줄 아는 게 지도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역공을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 각국에서는 뜻밖의 한국이 본의 아니게 끊임없는 사회의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행인 것은 모두 한국을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도움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각 국가별로 한국을 택했어야 후회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한국 외교와 경제에 이로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